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LG 엔솔 대폭락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것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왜 빠지고 언제 오를지 알려드리니까 꼭 이것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6,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정리해 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 LG 엔솔 대폭락 결정적 이유입니다. 이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예요. 2차 전지 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급락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냥 수요가 둔화됐다, 뭐 경기가 침체됐다, 뭐 금리가 인상됐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락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언제쯤 올라갈까, 또는 올라가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니까, 첫 번째,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체 왜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전 세계 2차전지 대장주 테슬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이게 주가입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런 하락세가 이어졌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시가총액 20위 추락, 테슬라 신드롬, 왜 흔들리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테슬라 신드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생산량을 갑자기 줄이고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할인에 나선다는 소식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는 약 20위까지 추락을 했고요. 추후 전망도 썩 뭐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잇따라 완성도 높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트위터까지 몇십 조를 들여서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테슬라의 좀 경영이 소홀해진 거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의 내부 일정을 입수해 테슬라는 이번 달부터 시작한 중의 상하이 공장에 생산량을 축소를 내년까지 연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상하이 공장이 뭐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3일에서 19일, 17일간 생산하고 20에서 31일은 연휴로 가동을 멈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춘절 연휴 내내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고요. 상하이 공장이 왜 중요하냐면 올해 그러니까 2022년 1에서 3분기 그러니까 1년의 대부분을 생산 이 절반을 차지한 게 바로 상하이 공장이다. 그러니까 테슬라 1년 동안 만들어진 물량의 절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이 문 닫으면 절반 물량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24일부터 상하이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전했고요. 직원들의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원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모든 라인을 뭐 중단하지 않았다. 사실상 테슬라는 원래 중단하지 않는 곳인데 왜 중단했냐? 지금 이례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 연초 생산을 갑자기 줄인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번 달 12월 1일에서 25일 테슬라의 중국 내 하루 평균 전기차 판매량은 1년 전보다 약 3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내 최대 경쟁사인 BYD는 거의 2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미국도 비슷하죠. 노 디스카운트 정책을 고수했던 테슬라가 할인율을 2배 이상
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할인을 하겠냐? 당연히 안 팔리니까 아니겠어? 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다. 머스크가 테슬라 이외 많은 회사들의 경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조금 지금 관심을 덜 주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경기 침체 가능성의 직면에 세계적으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인하하는 동시에 리더십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도 안 되고 앞으로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너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려에 테슬라 주가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약 전거래일 대비 11.4% 하락한 주당 109.10달러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28월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해 11월 5일 당시 전고점 407.36달러에 비하면 약 73%가량,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정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총 순위가 20위까지 떨어졌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니 그럼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뭐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사실상 왜 빠졌나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멘트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멘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올해 1에서 3분기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1에서 3분기 생산 물량의 거의 절반을 또는 그 이상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상하이 공장이 멈추거나 또는 이 상하이 공장이 뭐 자의적으로 멈추지 않더라 멈추게 만들거나 생산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안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멈추게끔 만든 이유가 뭐가 있었냐 한다면은 2020년 이후부터 뭐가 있어요? 코로나19의 영향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2022년 12월에도 중국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뭔 소리냐? 테슬라 상하이 공장 연말 9일간 생산이 중단됐다.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 자동차 생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2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는 공장 가동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하루가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코로나19 감염 영향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 연휴와 여름 휴가 기간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원래는 크리스마스에 라인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원래 크리스마스엔 중단하지 않는다.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중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코로나19 감염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번에 9일간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번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약 9일간 생산 중단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산 중단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셧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만 중국 셧다운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도 이 연초 1분기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셧다운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미국 한파가 도지면서 한파에 따른 테슬라 공장 생산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왜 과거에 셧다운했을 때도 주가가 빠졌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2022년 이제 써 있죠. 연초 1분기에 오미크론 영향으로 셧다운이 나와줬고요. 2021년도에는 미국 한파 영향으로 셧다운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는 거죠. 2022년 4월 30일입니다. 길어지는 중국 봉쇄 산업계 피해 확산, 베이징도 봉쇄될까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사입니다. 이 당시에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다시 셧다운이 시작이 됐죠. 쭉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마이크 해제 여부까지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봉쇄 정책을 고수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라고 나와줬고요. 아까 전에 테슬라 공장이 있었던 중국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가 사실상 이 도시 자체가 셧다운이 되면서 생산 공장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유통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방역 정책이 매달 50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2022년 4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3월 28일부터 상하이에 고강도 봉쇄 조치를 시행을 했고, 이 27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28일부터 도시를 동서로 나뉘어 4일씩 8일간 봉쇄한다 발표를 했고, 현재까지도 셧다운을 된 상태다 놔주고 있죠. 그래서 4월 연속으로 4월 동안 계속 상하이는 봉쇄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제한과 교통 통제 등이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하이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크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하이에 가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였습니까? 올해 테슬라의 생산량 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하이 기가팩토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셧다운 했나요? 물어본다면 셧다운을 했다는 거죠. 테슬라에 이어 웨이라이도 셧다운 해서 테슬라 셧다운하고 웨이라이도 셧다운 했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재확산해서 셧다운을 했던 시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기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봉쇄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셧다운했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 웨이라이도 셧다운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봉쇄 중인 중국 지린 상하이 등의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생산을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봉쇄가 인근 지역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다. 그래서 셧다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중국 상하이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데 셧다운이 되면서 문제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력 생산 기지인 상하이 공장은 지난달 3월 28일부터 열흘 이상 생산을 중단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어디가? 테슬라도 셧다운을 했구나. 언제요? 2022년도 1분기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셧다운이 됐다. 그럼 이때 하락세가 나왔나요? 방금 얘기했죠. 연초부터 3월, 4월까지 봉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월, 3월 쭉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때 좀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봉쇄를 하면서 다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 하락은 이유가 또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 셧다운의 영향으로 급락이나 하락세가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거랑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거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더라.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부진인데 왜 테슬라 셧다운 여파를 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통으로 맞았다라는 거죠. 이게 2022년 올해 7월 달 기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 2분기 5조 706억 원의 매출과 195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3% 감소를 했습니다. 7월 기사고요. 지난 분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 원재료값 상승 원인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고요. 제일 중요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급이 지연됐다. 그러니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영향을 받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값 상승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영업이익 감소에는 일회성 항목도 있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합의금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 테슬라에 공급하는 원통형 전지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GM 납품량이 회복이 더해지면서 뭐 개선폭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셧다운되면서 들어가는 돈 또는 벌리는 돈이 적어졌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생산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셧다운되면은 같이 LG 엔손도 영향받는 거고 테슬라가 셧다운이 풀리면 같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급락이 나올 때 왜 급락 같이 나왔나요? 그냥 같은 그냥 뭐 전기차라서 같은 2차 전지라서 그래서 밀린 건가요? 아니죠. 원래 이런 동기화 현상은 이 동조화 현상은 원래 나왔던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초 1월에서 4월까지 밀리는 모습들 이거를 사실상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비해서 본다고 한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1월부터 3월 잠깐 반등 나왔다가 쭉 죽었죠. 똑같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동조화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테슬라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왜 올라갔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올라갔나요?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7월 27일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시겠지만 그 뭐야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 편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수혜를 입어서 올라간 거지. 사실상 뭐 2차 전지 안에서 뭐 2차 전지 뭐 테슬라가 좋아서 안 좋아서 이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지수 편입에 흔히 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 기대감, 흔히 우리가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기관들의 그 자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지 다른 이슈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패시브 자금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하락은 뭐다? 예, 2차 전지 테슬라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2022년 말고 2020년에도 그 이후에 이제 2021년도에도 미국 한파 영향이 있지 않았냐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냐 한다면 이거죠. 테슬라도 휘청,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셧다운되면서 장기화가 우려된다 나아주고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 때문에 테슬라가 셧다운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 2월 27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거의 뭐 2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2년 전에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셧다운이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까지 같이 휘청였다는 거죠. 셧다운 상황이 지금부터 한 달이나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초비상 상황이다. 삼성전자 2021년도 2월 달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셧다운만 열흘째고 가동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근데 왜 셧다운이 됐냐라고 한다면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겨울만 되면은 매번 폭설이 어쩌고 한파가 어쩌고 말이 매번 나오거든요. 작년에 나왔고 올해도 나오죠. 근데 웃긴 거는 매번 그럴 때마다 대비책이 잘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최악의 한파로 도시 내 전력 사용이 급증하자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스틴 전력 당국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공장 위주로 공급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스틴 팹 외에도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NXP와 인피니언 공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셧다운이 되면서 고객사 이 영향 피해가 막대하다라고 보고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고객사 피해 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 이 캘리포니아주 프리먼트 공장 가동을 이틀간 멈춰야 됐고요. 그 이유는 차량에 넣을 반도체가 없어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뿐 아니라 GM 등 다양한 이 기업들 모두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언제? 2021년도 2월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셧다운 때문에 같이 셧다운이 나왔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번 미국 한파로 인해서 같이 셧다운이 나왔다. 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빠졌나 볼게요. 테슬라가 2021년도 초반입니다. 1월, 2월입니다. 2021년도 1월, 2월에 하락했나요? 이때가 1월이거든요. 1월에 고점 찍고 2월 달 셧다운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셧다운에 따라서 주가 하락세가 항상 이어지더라. 왜? 테슬라는 차를 팔아야 돈 버는 업체인데 차를 못 팔게 되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냐? 바로 방금 얘기한 대로 중국 코로나19의 셧다운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언제쯤 반등할까요? 는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 누군가 또 반박을 할 거예요. 뭔 반박을 하냐?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코로나19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분 매도 영향도 주가 하락에 미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데 맞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휘청 아까 전에 이 셧다운 영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분 매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블룸버그 머스크 테슬라 주식 매도 트위터 재정 문제 때문인 듯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12월 16일 기사인데 테슬라 이 머스크 대표가 35억 8천만 달러를 4조 7천억 원을 또 팔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올해 4월, 8월, 11월, 12월 총 4차례 자사주를 매도를 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의 보유 지분은 1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하고 있는 건데 아니 4월, 8월, 11월, 12월 2022년도에만 매도한 시기입니다. 그럼 4월, 8월, 11월, 12월 주가를 확인해 봅시다. 4월, 8월, 11월, 12월입니다. 올해고요. 올해 일단은 4월 여기가 4월이고요. 그다음에 8월, 그다음에 11월, 12월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분 매도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주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분 매도를 함과 동시에 급락이라든가 하락이 이어지기도 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코로나19 셧다운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지분 매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 볼 수가 있을까?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2번 언제쯤 올라가긴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중국 일단 코로나19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코로나19가 내년 한 3월쯤에 피크를 찍는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그러면은 피크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됐을 때, 코로나19가 그냥 일상화가 됐을 때가 저는 피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임팩트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리스크도 없는 시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3월쯤에는 충분히 저가를 찍어주고 반등을 만들던가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팔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라인대, 이 급락, 4월 급락, 그 다음에 8월 급락, 11월 급락, 12월 급락 이 정도는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지분 팔까요 안 팔까요? 모를 일이죠. 근데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머스크 또 헛약속 하면서 2년간 주식을 안 팔게 라고 약속을 한 번 더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앞으로 난 2년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년에 팔지 않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팔지 않을 것이다. 난 2년 동안 절대 안 팔게. 진짜 약속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올해만 하더라도 4차례를 팔았는데 나 내년부터 2년 동안 진짜 안 팔게.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 한다면 과거에도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는데 번복을 했다. 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팔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70%씩 급락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게 회복이 되거나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기 전까지 안 팔 거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팔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뭡니까? 2차 전지가 저점 찍는 시기 언제라고요? 대략 저는 한 3월쯤 보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오케이 그 저점 찍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끝났나요? 안 빠지기만 한 거고 끝난 건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는 중국이다. 뭐 미국, 유럽 뒤이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올해 세계에서 팔린 전기 자동차가 10대 중에 4대는 중국 거다. 알겠다. 뭐 중국 거 대박인 것 같다. 하는데 올해 1월에서 11월, 그러니까 2022년 1월에서 11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약 680만 대입니다. 엄청 많네요. 이는 2021년 보다 약 1.5배 많은 수준입니다.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약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라는 건 아직 90%는 뭐라고요? 내연기관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해서. 그럼 2022년 기준 내연기관차가 90%고 지금 현재 전기차 판매량이 10%라면 몇 배? 앞으로 10배는 더 커져야 이제는 보다 진짜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최소 뭐 절반은 가야 5배는 더 커져야 그래야 뭐 2차전지 시장이네 만에 하는 거지. 이제 10%인데 지금 뭐 전기차 성장이 둔화된다. 전기차 성장이 끝났다. 전기차 성장이 더 이상 없다. 말이 됩니까?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제 10%야.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는 성장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라. 성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성장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가까이서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정도 이 파동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시기인데 그 이유는 중국의 셧다운,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 지분 영향인데 이게 내년 3월쯤 안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2년 동안 안 판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팔지 않겠냐 믿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론만 내자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셧다운이고 플러스 지분 매도였는데 안 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 이거는 3월쯤 최고점을 찍는다고 하니까 충분히 3월쯤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라 확인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확인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설치를 할 때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정보 필요 없으니까요. 100% 무료로 어플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 무료로 준다 그랬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 6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 자료집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그리고 당일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오늘 있었던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은 29일, 28일, 27일, 26일, 20일 추천주를 매일 무료로 올려 드립니다. 그 추천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 이슈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거든요.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다 보시고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전부 다 100%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 있는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